여러분 안녕하세요. JLPT 전문 강사 박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JLPT N5의 독해 파트 출제 유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유형별로 문제풀이 팁 그리고 예시 문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푸시면서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꿀팁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독해 문제의 유형 그리고 문항수 시험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유형입니다. 내용이의 단문, 내용이의 중문, 그리고 정보 검색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단문, 짧은 글부터 보겠습니다. 문제수 두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짧은 지문에 문제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총 2세트를 푸시는 거예요. 참고로 짧은 글은 약 80자 정도의 글입니다. 그래서 한 문단일 수도 있고 두 문단일 수도 있고 짧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두 문단일 수도 있는데 80자 내외의 글을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두 문제를 풀게 되는 게 단문이고요. 중문은 말 그대로입니다. 중간 길이의 글이라서 약 250자 내외의 글을 보게 되는데 문제수 두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긴 지문을 보되 이 지문에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 큰 덩어리를 하나 풀게 됩니다. 이게 중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보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 검색도 사실 글자 양으로 치면 250자 정도라서 중문하고 길이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1번하고 2번의 단문, 중문은요. 그냥 진짜로 글이 나와요. 그래서 짧은 글, 중간 길이의 글이 나오고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필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이런 걸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정보 검색은 보통은 광고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단지 그리고 수업 시간표 이런 거를 이제 짧게 그려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을 잘 읽고 발췌도 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광고지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이런 거 구석구석 다 알 필요는 없고 내가 갈 수 있는 요일 시간대에 수업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골라서 읽는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조건이 담겨 있는 문제가 이렇게 하나 딸려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하나 푸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시험 시간이 2교시의 언어지식 문법 파트와 독해 파트를 함께 푸는데 4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문법 파트 중에서도 1번 파트, 2번 파트 좀 이렇게 짧게 읽고 푸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 채워 넣는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세요. 그러셔야 문법 후반부의 글의 문법이라든지 독해, 단문, 중문, 정보 검색 전부 다 읽을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법에서는 물론 모르면 틀려야 되지만 알고 있는 문제면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많이 절약하셔서 읽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에 약 한 25분 정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참고로 이제 문법 후반부에 글의 문법 이런 거 있는데 하나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시간 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문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 80자 정도의 짧은 글을 읽고 한 문제를 푸는 이런 타입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문다이요, 문제 4 이렇게 나오고 次の1から3の文章を読んで質問に答えてください입니다. 다음의 1부터 3의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하고요. 答えは 1, 2, 3, 4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 답은 1, 2, 3, 4번 중에서 제일 옳은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독해에서 답을 찾을 때 답을 찾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시적인 타입 그리고 미시적인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양의 지문을 읽어야 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비교적 좁은 단위를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단문은 그 글 자체가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짧은 양을 보고 빠르게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필자가 왜 이 글을 썼게라는 주장을 물어보는 거. 이게 사실은 모든 독해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주장 찾는 거, 주제 이해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제나 주장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이 점을 조금 포커싱을 해서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자,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거 4개 중에 답 하나 선택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읽게 되시는 지문 길이 요 정도입니다. 한 3줄, 4줄 요 정도의 짧은 글을 읽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타입의 문제를 푸시게 돼요. 자, 물론 글부터 먼저 읽으셔도 괜찮지만요. 저는 항상 문제부터 먼저 읽으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글의 길이가 짧아서 괜찮은데 글부터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보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에 맞춰서 글을 다시 한번 읽으러 가야 되는 수고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읽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거나 아니면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주제, 주장, 아니면은 묻고 있는 거, 이 단어의 의미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읽으면 답을 훨씬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나카무라さんは いつ本を借りましたか? 라는 문제인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いつ입니다. 언제입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씨는 언제 책을 빌렸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이 빌린 시기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요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날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그 표현이 나오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시면 거기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언제라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파악하셨으면 지문 볼게요. 자, 문제는요. 나카무라さんが 야마다先生に 手紙を書きました. 태가미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씨가 야마다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요. 야마다 센세의 야마다 선생님께 昨日先生から借りた本を返します. 어제 선생님께 빌렸던 책을 카에스,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을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とても面白かったです.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오모시로이 이형용사잖아요. 이거 재미있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바꾸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데시타 붙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여러분 데시타를 붙일 수 있는 형용사는 유메 데시타, 키레 데시타, 나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되죠. 오모시로 카타 데스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카타로 바꾸시는 거. 이거 주의하세요. 아무튼 자, 책이 대단히 재미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 모 이사츠노 혼모 가에시마스입니다. 내일 한 권 더의 책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값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라는 표현은요. 그 뒤에 있는 이사츠를 수식해서 하나 더, 한 권 더 이런 식인데
수식하는 방향이 한국어랑 좀 다르죠. 한국은 더라는 표현이 뒤에 오는데 일본어는 모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책 한 권 더 있는 것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하고 나카무라 요리 나카무라 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나카무라さんは いつ本を借りましたか? 나카무라 씨는 언제 책을 빌렸습니까? 입니다. 사실 그 지문 안에서는 계속 카에스, 돌려드린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지만 그 초반부의 문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거죠. 키노 어제 센세이가라 가리타 혼을 가이시마스. 어제 선생님께 빌린 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책은 어제 빌린 거죠.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에 키노는 어제, 2번에 쿄는 오늘, 3번 아시다 내일, 아사떼는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제 빌린 책이죠.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문 파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문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렇게 출제됩니다. 250자 정도의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긴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단락, 3단락 이렇게 단락 지어서 나오는 글인데요. 조금 볼륨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지문을 읽고 나서 두 문제를 같이 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요. 문다이고 문제 5 이렇게 하고 次の文章を読んで質問に答えてください. 다음에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答えは 1, 2, 3, 4から一番いいものを1つ選んでください. 답은 1, 2, 3, 4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락이 뭐 2개, 3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락을 나누는 거는요. 앞단락이랑 뒷단락이 물론 주제는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뭐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냐? 주제가 뭐냐, 주장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을 읽었는데 그걸 모르면 사실 안 읽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 유종의 미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 되면 글을 되게 잘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자들이 대체적으로 주제가 마지막에 오도록 혹은 마지막에도 오고 첫 번째에도 얘기를 해주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다 쭉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어주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 마지막 부분을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인과관계, 이유 이런 게 나오면은 보통 또 그게 문제로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나 이유는요.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는 식의 문장 전개가 많기 때문에 앞뒤 문장, 그 맥락,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구나 라는 거를 좀 잘 정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충 어느 정도 길이감이냐 하면 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길이가 있는 걸 보고 지금 여기는 문제가 30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30 아래에 31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2개가 엮여서 같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문 풀기 전에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2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밑줄 그려져 있고요. 신주쿠와 도노요나 도코로 데스 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주쿠는 어떤 곳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글이 길이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밑줄 그어놓고 신주쿠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놓고 신주쿠에 대한 걸 물어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주쿠라는 밑줄이 글의 이 정도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 앞부분의 설명을 찾기 위해서 답을 여기서 찾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전략이에요. 밑줄이 있으면 한 요 정도, 요런 위치를 보고 근처를 보고 내지는 뭐 요 앞을 본다든지 근처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 답을 도출하는 게 지금 보신 것 같은 이런 밑줄 문제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밑줄이 나왔다. 그럼 너무 멀리 가시지 말고 근거리를 보시라. 네, 요거를 힌트로 하나 챙기시고요. 자, 그래서 신주쿠에 대한 설명 나오는 걸 이따가 좀 뜯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전형적인 2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처럼 아주 좁은 단락, 좁은 곳을 보고 푸는 문제도 나오지만 주제가 뭐냐, 글 전체에서 하고 있는 얘기랑 맥락이 다른 건 뭐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제와 넓은 문제 이렇게 두 패턴으로 보통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그 넓은 문제예요. 그래서 문니치 때 다다시노와 노래 데스까? 라고 해서 글에 대해서 맞는 설명은 어떤 건가? 이거는 사실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죠. 이런 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독해 시간을 많이 쏟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글에 대해서 맞는 거를 찾으려면 글을 다 읽으시겠지만 물론 일일이 한 줄 한 줄 뜯어서 이게 진짜 이 내용이랑 맞는 건가? 여러 번, 두 번, 세 번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게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시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어 학교에 通っている外国人たちに 일본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니다라는 거, 가요라는 동사인데요. 정기적으로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거의 매일 가죠. 아니면은 내가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선생님 찾아뵈러, 그러니까 정기 검진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다닐 때 가요우라는 동사를 써주십니다. 학교 맨날 가니까 가요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이코쿠진, 외국인들인데 여기 타치가 복수입니다. 뭐뭐들. 그래서 외국인 분들한테 일본의 中で一番好きなところはどこなのかを聞きました. 일본 가운데에서, 일본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토코로, 곳, 장소이기도 하고 사실 토코로는 다른 의미로 뭐뭐 하는 때, 타이밍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장소 묻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가를 기키마시다. 기쿠 묻다, 듣다이죠. 그래서 어딘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1位は桜が綺麗で日本のイメージに一番近い京都でした라고 합니다. 자, 1위는요. 사쿠라, 벚꽃이 예쁘고 자, 이 키레이다라는 표현 예쁘다, 깨끗하다 의미 두 가지이긴 한데 여기서는 꽃한테 쓰였으니까 예쁘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키레이다가 원형인데 대를 쓰면 뭐뭐 하고 뭐뭐 해서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 문장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쓸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해서 이거 했다 이렇게 이어줄 때 이렇게 대라는 표현 써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벚꽃이 예쁘고 일본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교토였습니다. 치카이라는 표현 가깝다라는 표현이죠. 1위는 교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1위, 막 교토. 막 이런 식으로 어딘가 하나 메모를 해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왜냐하면 1위가 나왔다는 건 뒤에 뭐 2위, 3위, 4위 쭉 나올 테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막 2위 이런 식으로 적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메모를 해두면 아까 그 두 번째 문제처럼 뭐 1위 어쩌고 이렇게 해서 글 내용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를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렇게 조금 맥락을 적어 두시면 내가 좀 이정표를 찾기 쉽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막 헤매고 있을 때 2위는 어디였지? 이렇게 힌트를 찾을 수 있어서 메모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1위는 교토입니다. 자, 그리고요. 2위와 아니나 다를까 2위는요. 일본의 映画 러브레터의 撮影場所としても有名で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일단 2위는 일본의 映画,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 장소로서도 유명하고 요거 또 나왔죠. 뭐뭐이고 할 때 이렇게 이어서 쓸 때 쓰는 그런 문법이었죠. 그래서 영화 러브레터 촬영 장소로서도 유명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인야 한국인이 とても人気のある北海道でした라고 합니다. 문장이 조금 긴데요. 우리는 호주라고 그 한자 이름을 쓰잖아요. 일본에서는 오스트라리아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 발음을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 인자 오스트라리아진이라고 읽고요. 호주 사람들 이나 라는 표현 야라고 쓰고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국인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홋카이도입니다. 자, 2위 홋카이도. 다음은요. 3위니 요코하마 또答えた人が多かったです. 자, 3위로 요코하마라고 答える 대답한 사람은입니다. 이거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쓰고 싶으면 答える人라고 하면 되는데 이미 대답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한 혹은 대답했던 사람이니까 이거 과거로 바꿔가지고 答えた人 대답했던 사람이 多かったです. 많았습니다. 많다라는 표현 오이이고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한자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위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코노 호카니모 이 호카라는 표현은요. 그 외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그러니까 1, 2, 3위 요거 말고도 온센데 유명한 하코네야 온천으로 유명한 하코네나 도쿄대 이치방 유명한 도코로데 아루 신주쿠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 신주쿠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대아루 같은 이거는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대아루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뭐뭐 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토코로다 신주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썼나요? 라고 하면 이 뭐뭐이다 라고 해서 문장을 종결시키고 싶을 때 마침표를 찍어주고 싶을 때는 토코로다, 토코로데 아루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뭐뭐 하는 곳인 신주쿠라고 해서 신주쿠는 품사가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요. 형용어예요. 형용사거나 형용어거나 그래서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는 대아루랑 다가 설령 서술어로서는 기능이 같다고 하더라도 수식할 때는 두 번째 거 이걸 못 써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인 무엇 이런 식으로 명사가 이렇게 꾸며주려면 대아루 나니나니 이런 식으로 대아루 형태를 반드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곳인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 신주쿠 하고 여기 보시면 신주쿠 밑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문제 푸는데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주쿠에 대한 설명 여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전부 다 뭐 요코하마 어디 무슨 하코네 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래서 신주쿠란 데가 있고 마타 또한 도쿄 디즈니랜드 또 答えた人もいました. 또 도쿄 디즈니랜드라고
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쿄 디즈니랜드는 여담이지만 도쿄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치바라는 곳에 있어서 전철 타고 조금 나가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신주쿠는 어떤 곳입니까? 신주쿠와 노노요나 도코로 데스까입니다. 설명 기억나시나요? 도쿄대 이치방 유명한 도코로데 아루 신주쿠.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 신주쿠라고 나왔으니까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곳, 요 내용이 포함된 선택지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본의 이미지니 이치방 치카이 도코로 데스. 일본의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교토였죠. 첫 번째, 1위였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온센데 유메나 도코로 데스.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거는 하코네였죠. 자, 3번입니다. 가이코쿠진니 도테모 인기노 아루 도코로 데스. 외국인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뭐 호주 사람, 한국 사람한테 인기가 있다고 한 아마도 홋카이도가 아닌가? 혹은 뭐 교토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신주쿠 설명은 아니에요. 자, 근데 마지막 4번에요. 도쿄의 나카데 이치방 유명한 도코로 데스. 같은 설명 이렇게 같이 써놨죠. 그래서 도쿄 안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입니다. 글에 대해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문니치테 타다시노와 노래 데스까? 입니다. 자, 1번부터 참 이런 문제가 시간 많이 걸려요. 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OX로 한번 해볼게요. 1번입니다. 1위와 오스트레일리아인야 한국인이 인기노 아루 교토 데스입니다. 1위는 호주인이나 한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교토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위가 교토인 건 맞아요. 근데 기억나시죠? 그 호주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는 2위에 대한 설명이었죠. 홋카이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X 하시고요. 2번입니다. 일본의映画 라브레터의撮影場所として有名なのは 홋카이도です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 장소로서 유명한 것은 홋카이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이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보시면 이 장소가 그래서 호주 사람하고 한국 사람한테 매우 인기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온센데 유메나 하코네와 상위 데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코네는 그 외의 순위로 그 예시가 있었고 3위는 요코하마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X. 자, 다음입니다. 4번은요. 도쿄 디즈니랜드 또答えた人が一番多かったです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은 거는 교토였죠. 그러니까 1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한 답변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이 디즈니랜드라고 대답했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죠? 4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2번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문 파트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보 검색 파트인데요. 총 한 250자 정도의 내지는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가 두 페이지로 나뉘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길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긴 정보문입니다. 정보문은 이를테면 뭐 안내문이나 통지문이나 광고문이나 어디 문화센터나 아니면 뭐 대학교의 시간표라든지 이런 거를 주고서 그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읽게 만드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당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양식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문다이 6에서 문제 6 하고 나서 右のページを見て下の質問に答えてください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고 아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두 페이지가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 안내나 통지문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요. 여기 이게 광고지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오고 문제는 여기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라는 거는 여기 보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고 아래 질문에 대답하라 하고 고타에와 1, 2, 3, 4 4개 중에서 1, 2, 3, 4 중에서 이지방 이모노 히토체란데 쿠다사이 하나 골라주시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페이지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문이나 통지문에는 되게 다양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수강 신청에 관련한 정보다고 하면 이 학부의 학생들이 듣는 뭐 과목이 막 7개 나올 수도 있고 8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N5에선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막 시간표가 막 이것저것 막 6개, 7개 막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 있는 A상이 무슨 과목을 수강할 겁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먼저 보는 것보다 이 A상의 조건, 정보를 짤막하게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월, 수, 금에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낮 시간에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반드시 법학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미리 줘요. 그러면 그 단서를 가지고 1번 단서, 2번 단서, 3번 단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맞는 거 O, 못 듣는 거 X 이런 식으로 가려가면서 보는 게 훨씬 더 문제의 효율이 높아져요.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목적,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단서가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 문제도요, 사실 이렇게 1번 뭐 낮에 들을 것, 2번 저녁은 알바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 문제가 줄글로 되게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줄글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발췌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필요, 이 부분 필요 없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 문제 풀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실제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인데 페이지가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요거는 문제 페이지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지를 보시면 요 오른편에 뭐 이렇게 뭐 광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그림도 있고 지도가 있을 수도 있고 설명이 막 있는데 요런 게 우측 페이지에 하나 더 나옵니다. 아무튼 요런 식인데 요 광고문 하나당 딸린 문제가 요거 한 문제다. 그래서 한 세트 풀고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왼쪽 페이지에 나올 문제부터 볼게요. 자, 子供英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に申し込んだ日にちは何曜日ですか? 라서 질문이 조금 깁니다. 어린이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에 申し込んだ 라고 되어 있는데 申し込む 무가 동사 원형이고요. 신청하다 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에 신청한 히니치, 날짜는 무슨 요일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 정보 검색 특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청한 날짜는 무슨 요일이라니 약간 이 앞뒤가 안 맞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힌트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아, 너는 날짜로 알려줄 거지만 나한테는 요일을 찾으라고 할 거지? 니까 그런 거예요. 날짜를 줘놓고 그 날짜에서 역산하거나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개최하는 날짜, 뭐 10월 30일,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청한 날은 이거보다 훨씬 앞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월 25일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일요일이니까 거꾸로 1,
토, 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아, 내가 신청한 날은 무슨 요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로 주든 뭐를 주든 우리는 요일만 찾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1, 2, 3, 4번도 요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문제랑 그 다음에 지문이 나와요. 지문 말고 광고지도 또 나오거든요. 아무튼 요거 먼저 볼게요. 今年から始まる第1回子ども英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に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혹은 시작되는 제1회 어린이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에 하고 나서 私の妹が参加します. 나의 여동생이 참가한답니다. 자, 요 문장 안에서 코토시라고 하는 거는요. 코토시 합쳐서 요거 훈독 단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읽기 방식이 특이한 그 표현이니까 우리 N5에서 나오는 훈독 단어 중에 조금 특이해요. 요런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는 빈도수도 되게 높아요.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대회에 여동생이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요. 子ども英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の申し込み라는 단어 아까 봤었죠. 아까는 과거형으로 모시콘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모시코무가 동사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시코미까지만 적으면 명사형으로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영어 스피치 컨테스트의 모시코미 신청은 11月1日から始まりました.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입니다. 이 1일이라는 거는요. 달력상의 정월, 초하루이거든. 정월은 아니죠. 초하루죠. 초하루라는 날짜를 1日라고 얘기합니다. 달력상의 날짜요. 요것도 청해 같은 데서 들으면 은근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 의 날짜는 반드시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1日, 2日, 3日 이렇게 해서 꼭 귀에 익혀두세요. 아무튼 자 1일부터 11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私の妹は 저의 여동생은요. 締め切り前の日の20日に申し込みました. 라고 해서 날짜로 알려주죠. 이 시메키리라는 표현은요. 마감입니다. 시메키리, 마감, 전의 날 하고 요 노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이거는 의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인입니다. 이거는 동격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요거 조금 이 N5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노의 정말 수많은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동격이다. 뭐냐면 이 전날이라는 그러니까 마감 전날 이꼴 하츠카 20일이다. 요거 두 개를 동위로 만들어주는 같은 자격으로 만들어주는 요런 조사의 용법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 마감 전날인 20일 20日 아니고 하츠카라고 있습니다. 하츠카니 모시코미마시타. 그 여동생은 20일에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요. 이모토와 来月の12月14日にあるコンテストに向けて 조금 긴데요.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자, 여동생은요. 다음 달의 12월 14일에 있는 컨테스트에 뒤에 있는 무케테라는 표현은요. 향하다, 돌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케로라는 표현이 특히나 여기 돌리다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방향을 돌리다, 방향을 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무케테는 한자로 쓰면 이고 무케 루가 동사 원형이거든요. 어쨌든
다음 달 12월 14일에 있을 컨테스트를 향해서, 즉 컨테스트를 위해서 今から 一生懸命練習する予定です.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一生懸命 열심히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이 되게 길기는 한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동생이 몇 날 며칠, 특히나 무슨 요일에 참가 신청을 했는지가 중요해서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여기 이 문장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메키리 마감 전날인 20일이니까 마감은 원래는 21일이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안내문을 볼게요. 그래서 사실 안내문에 정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뭘 봐야 된다고요? 날짜. 근데 날짜 중에서도 그 응모 기한, 그걸 봤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만 사실은 보시면 되는데 뭐 우린 다 볼 거긴 하지만 여기가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발췌독, 요 내용만 쏙 빼서 읽은 다음에 해석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광고지에는요.第1回 제1회 고도모英語 스피치 콘테스트 아동 어린이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5살から13살 마대, 그래서 5살부터 13살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만 나이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유치원 졸업반에서 중1까지 뭐 이런 그 범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여러 번 봤었죠? 모시코미이죠. 신청, 우케츠케 기간, 우케츠케는 접수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 접수 기간이 2021년 11월 1일 月曜日, 2021년 11월 1일 월요일부터. 근데 우리는 마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 전날 접수를 했거든요. 여동생분이. 그래서 2021년 11월 21일日曜日입니다. 2021년 11월 21일 일요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기억나시죠? 접수는 실제로 마감 전날인 20일에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동생은 일요일 전날이니까 노요비, 토요일에 접수를 했을 거겠죠? 자,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일단 답은 나왔지만 아래도 볼게요. 네, 콘테스토의 히니치, 콘테스트의 날짜, 열리는 날짜가 2021년 12월 14일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가요비, 화요일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아사 9시から始まります. 아침 9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午後3時に授賞式を行います. 授賞式, 수상식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수상식을 실시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요것만 알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고도모 에이고 스피치 콘테스트니 모시콘다 히니치와 난요비 데스か? 에서 날짜 물어봤지만 그거 아니고 요일이다. 기억나시죠? 21일이 일요일이니까 우리가 신청한 20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메모를 했었죠? 그리고 본문 안에 이런 힌트도 있었고 문제 안에도 그 지문 안에도 이런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1번 노요비, 토요일이죠. 2번은 니지요비, 3번은 게지요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4번에 가요비, 화요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 검색 파트 같이 살펴봤습니다.